계룡산 자락에 아늑하게 자리하고 있는 산촌마을 공주 상신리.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인 아늑하고 평안한 이곳엔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마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예가들이 마을을 이뤄 모여 살고 있는 도자 예술촌입니다. (30년) 전에 이 도예촌을 만들 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철화분청을 좀 다시 현대에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이제 철화분청을 모두 다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에 두고 계속 이제 다음 세대에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책임감도 있고. 예로부터 철화 분청사기의 본향으로 불린 계룡산. 이곳에 터를 잡은 도예가들은 투박한 질감과 추상적인 문양으로 우리나라 도자 예술의 극치를 보여주는 철화 분청사기의 아름다움을 현대에 되살리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때 명맥마저 끊겼던 계룡산 철화 분청사기의 전통과 예술혼을 부활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도자 예술촌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계룡산 도자 예술촌에 자리한 한 공방. 동글동글 친숙한 모습을 한 작품이 먼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마치 도자기 인형이 세상으로 걸어 나온 것처럼 자신의 작품을 쏙 빼닮은 도예가. 도자 예술촌의 촌장을 맡고 있는 정순자 작가입니다. 아침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제 물론 마당에 가서 이제 보는 거고, 작업실 청소를 해요. 밀대질 이렇게 밀대로 이제 어제 손님들이 밟아온 모래라든가 흙이라든가 이런 거를 싹 다 닦아내고, 이제 그러면은 그 키키한 작업장에서 나는 키키한 봉글레에서 나는 그런 키키한 게 참 냄새가 어떨 땐 구수해요. 저것 때문에 내가 먹고 산다는 생각에. 직접 만든 소박한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정순자 촌장. 거친 빵에 따뜻한 차 한 잔이 전부지만 그 누구의 사치스러운 밥상이 부럽지 않은 까닭이 있습니다. 바로 창밖으로 눈길만 주면 보이는 계룡산 자락의 풍광 때문이라네요. 돈 못 벌고 해도 이런 풍광을 이렇게 보여주는 데라면 그냥 이번 생에 정말 땡큐다. 응? 공기도 좋지. 아침에 나면 막 새 소리 하며 막 이런 것들이 정말 아침 일찍은 아무도 안 오잖아요. 여기 한 10시쯤 돼야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30여 년 전 18명의 도예가가 뜻을 같이 이루어낸 계룡산 도자 예술촌. 도예가들의 공동 자금으로 계룡산 자락 속 터를 마련하고 각각의 개인 공방을 꾸몄습니다. 이후 공주시의 지원을 받아 종합 전시장도 짓고 장작을 떼 도자기를 굽는 전통 오름 가마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때 예. 93년도에 형성될 때 들어왔던 그분들이 계속 다 그분들이 거의 다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웃해서 살고 있죠. 중간에 이제 한 집, 두 집 정도는 이제 젊은 작가들인데 들어왔고, 그리고는 그때 초창기에 들어오는 멤버들 그대로
지금까지 쭉 작업하고 있죠. 이곳에 터를 잡은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웃이자 친구로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도예촌 사람들. 부부가 함께 공방을 운영하는 이영숙 작가 역시 계룡산 도자예술촌의 초창기 멤버입니다. 마냥 뛰어놀기 좋아하던 어린 딸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던 그 시절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하네요. 그때는 아이들도 어리고 해서 진짜 동네가 참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부부들이 다 열심히 일하는 사이에 아이들은 이제 모여서 그냥 놀러 다니고 이러다가 밥 먹을 때 되면 이제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해서 그러니까 저녁 무렵쯤 되면 아이들 소리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이 들 때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도예촌이 조용해지니까 그런 느낌은 들어요. 많이 세월이 지나서 내가 늙었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30여 년 일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계룡산의 풍광과 함께 도예가들의 작품도 감상하고 또 도자기 체험도 할 수 있는 명소로 자리매김해온 계룡산 도예촌. 인근에 가까운 지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면서 계룡산 도예촌은 한국의 도자 문화와 철화 분청의 우수성을 세계인들에게까지 전파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이렇게 얼망졸망 모여서 도예가들이 30년 동안 한 마을에서 작업을 하고 먹고 사는 거는 기네스북에 올려야 된다 할 만큼 특이하대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여기가 정부 보조도 없이 개인적으로 예술인 마을을 지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가 대대로 저희가 많은 업적을 못 해놓고 가더라도 후손들이 와서 또 우리의 또 탑을 하나 더 쌓아 올리듯이 어떤 도자기 메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궁극의 철화 분청사기를 평생 찾고 있다는 양미숙 도예가. 우리에겐 조금은 생소하지만 주로 덤벙법과 귀할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분을 바른 청자라는 말의 준말이 분청사기예요. 근데 그 분을 바르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후기의 분청사기는 백자를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흰흙을 이렇게 많이 만든 다음에 여기에 담궈서 덤벙 담궜다 뺀다고 하는 덤벙 분청인데요. 아주 큰 물건들은 덤벙 담그면 파손도 생기고 또 이렇게 넣으면서 찌그러지거나 깨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담그지 않고 부어요. 그래서 부어서 흰흙을 덧발라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철화를 할 때 이렇게 어두운 색깔의 배경보다는 그림이 잘 그려지는 흰 배경의 도자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고려 청자나 조선 백자와는 다른 소박하고 꾸밈없는 분청 작업을 통해 백제와 계룡산의 이야기를 담아온 철화 분청사기. 철화 분청사기는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하던 옹기로 왕실이나 관청은 물론 서민들까지 두루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고려는 퇴락하고 조선은 아직 틀이 갖춰지지 않았던 시기, 나라가 관리하던 관요의 관습과 격식을 벗어나 자유분방한 조형미와 추상미를 담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맥이 오늘에까지 이곳 계룡산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덤벙 할 때 요 위쪽으로 안 묻었어야 되는 곳에 화장토가 조금 옮겨갔어요. 그래서 다듬는 거예요. 그냥 냅두면은 뭐 다른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희고 여기는 원래 흙 색깔이 이제 불 때면 그대로 드러날 건데 이렇게 얼룩이 남겠죠. 네. 계룡산 분청사기의 가장 큰 특징은 철분이 많은 물감, 즉 철사 안료에 있습니다. 영남과 호남 지역의 분청사기들이 주로 도장으로 문장을 찍는 인화법과 표면을 긁어내어 문양을 만드는 박지법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계룡산 철화 분청은 주로 철사 안료를 활용해 물고기나 추상문 같은 그림을 그려냅니다.
500여 년 전 장인들이 그러했듯 계룡산 자락에 묻혀 사는 도예촌 작가들. 공간의 지배를 좀 받는 것 같아요. 계룡산 도자기니까 계룡산에서 빚는 게 또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렇게 세상이 아무리 코로나로 뭐 어떤 역병으로 시끄러워도 저희는 그냥 여기서 고요히 흥일할 수 있잖아요. 그게 계룡산이 주는 큰 혜택이죠. 내가 빚어낸 그릇이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곁에 두고 쓰는 도구라는 게 가장 기쁘다는 양미숙 작가. 작업을 할 때도 쓸 사람을 생각하면서 문양을 그리고 물레를 돌린다고 하는데요. 15세기의 철화 분청이 21세기 계룡산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먼 미래에 후손들에게 평가받을 일도 늘 염두에 두는 일입니다. 충청남도 인정 문화상품으로도 선정된 양미숙 작가의 철화 분청사기 어문병. 2014년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충남을 대표하는 기념품으로 선물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예촌에 정착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까지 갈등과 고민도 적지 않았답니다. 분청사기를 하면서 정말 잘못 생각했나? 내가 이 길이 아닌가? 사주팔자에 뭐 쇠, 물, 나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쇠나 나무에 더 가까운 사람인데 흙이랑 뭐를 하려니까 늘 깨지고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그 결과물이 영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근데 이제 한참 뒤에 알았는데 제가 만들고 싶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흙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분청사기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공들여서 해야 되기는 하는데 제가 이걸 통해서 내 것을 뭘 표현한다는 느낌보다는 자연스러운 흙이 가르치는 방향대로 간 결과물이 그게 훨씬 아름다워요. 선조들이 그랬듯 도예촌의 작가들도 철화 분청에 물고기 문양을 즐겨 그린다고 하는데요. 양미숙 작가가 그리는 물고기는 한자 이름이 궐어인 쏘가리. 임금이 사는 궁궐과 발음이 같아서 입심양명,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고 합니다. 30여 년 전 계룡산 자락에 터를 잡은 청년 도예가들은 조선시대 이름 없는 분청사기장에 넋을 기리는 추모제를 올리며 계룡산 도예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30년 전에 이 도예촌을 만들 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철화분청을 좀 다시 현대에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이제 철화분청을 뭐 모두 다가 다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에 두고 계속 이제 다음 세대에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책임감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자부심도 있고 그래 늘 하긴 하는데 옛 선조들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또 훨씬 그 훌륭한 좋은 미감을 가지고 이렇게 해오셔서 늘 귀감이 되고 있고. 도예촌 입구에 자리한 계룡산 도자문화관. 평소에는 도예촌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종합 전시 판매장으로 주기적으로 전시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도예촌 작가들이 참여한 이번 전시는 분청사기 제작 기법을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고 제조 요소들을 연결해 작품의 무결성과 불변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는 세븐 블록체인스라는 전시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세븐이라는 것은 분청사기 기법 중에 7가지 기법이 있거든요. 그 기법을 지금 이곳에 상주하고 계시는 11분의 현대 도예가들께서 작품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7가지 기법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그 작품을 갖고 있고요. 7가지 기법 중엔 철사 안료로 그림을 그리는 철화 기법,
무늬의 배경을 긁어내 무늬만 남기는 박지 기법, 조각칼로 문양을 새기는 조화 기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백톤물에 담갔다 꺼낸 덤벙법과 짐승의 털로 만든 빗자루를 붓으로 사용해 분장시킨 귀할법은 한국만의 독자적인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시에 블록체인이라는 현대적인 이름이 붙은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과학기술에서의 굉장히 사회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은 블록체인의 기술이 도자기하고 우리가 잘 결합을 해본다면은 도자기 기술도 블록체인의 영향력을 못지않는 우리나라의 전통 예술로서의 현대적 의미로서 가치 있는 걸로 평가하는 게 정당하다고 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우리나라 분청사기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일본 도예가 카라츠 야끼의 작품도 함께 감상할 수 있는데요. 400여 년 전 계룡산 도공 2, 3평이 일본 아리타로 건너가 그 지역을 일본 도자기의 중심으로 키워냈다는 건 잘 알려진 역사적 사실입니다. 옛날 살다가 돌아갔거든요. 일본으로 갔는데 다시 여기 오게 되니까 뭐 건방이라는 좀 잡고 있다가 여기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있으니 이번에 좀 시간이 있기에 좀 아마 한번 좀 찾아볼까 해서 좀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같은 듯 하면서도 또 다른 한국과 중국, 일본의 도자기 문화. 계룡산 철화 분청사기가 세계 속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건 아마도 도예촌의 영원한 화두가 아닐까요? 계룡산 도자예술촌의 30년 지기인 임성호 작가. 늘 작품 속에 계룡산의 기상처럼 생동감이 넘치고 투박하면서도 담백하고 서민적인 분위기를 담아내고자 노력한다는데요. 지금은 계룡산 일대에서만 나오는 태토에 막걸리색 분장토를 바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런 붓을 쓰지 않고 이제 그 풀비라고 해가지고 그 풀이나 쌀이비 같은 걸 뜯어다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시원하게 돌아가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제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멋스러웠던 도자기가 이제 분청사기죠. 근데 저도 이 속도를 좀 늦추고 빨랐다 잡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힘이 느껴지거든요. 그래도 그 힘은 제가 봤을 때는 빨리 돌린 것보다는 천천히 돌릴 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 7월 임성호 작가는 문경 찻사발 축제 공모전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가 출품한 작품은 철화 분청 당초문 사발. 조선시대부터 전해오는 계룡산 분청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조명해 서민적이면서도 멋스럽고 또 수수하면서도 절제된 간결미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흙을 이렇게 파오잖아요. 그러면 건들지도 않고 수비를 하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원토를 단미라고 불러요. 단미. 그래서 그 단미를 사용해 갖고 이제 했었는데 이제 해보니까 이제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아주 고운 흙들은 수축을 해요. 그러면 거친 흙들은 그 돌들이나 아직 그 수비를 하지 않은 흙들은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는데 그 느낌이 마치 이 계룡산을 보는 듯한 어떤 이런 분청에서 느끼는 그런 맛이 참 이런 맛이 있구나라는 걸 그때 느끼면서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일반 도자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손 다친다, 좀 거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할 수 없느냐라는 말도 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제 느낌이니까 그 느낌을 조금 부드러우면서도 거칠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많이 연구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 작가는 계룡산 흙을 연구해 도자 재료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단순히 도자를 빚는 일뿐만 아니라 철화 분청을 현대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데 매진하고 있는데요.
생활 속 철화 분청을 위해 시민들을 교육하고 대학에서 후학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의 갤러리 한켠을 장식한 오래된 찬장 속 분청사기들. 임 작가에게는 가장 소중한 전시품이랍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찬장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찬장에 대한 기억은 모두들 갖고 있을 거예요. 어머니들 거기다 이렇게 돈을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용돈처럼 우리가 가져갔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훔친 거기도 하죠. 근데 그때 그런 기억도 있고 또 이 안에 또 아주 맛있는 뭐 밥이나 반찬이 들어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나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아주 이렇게 쓰러져가는 찬장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와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약간 리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그림도 해서 붙이고 뭐 이렇게 좀 다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번엔 정순자 촌장의 작업실 겸 갤러리에 들러볼까요? 늘 한결같아 처음과 똑같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공방 이름처럼 검은 머리가 은빛 세월을 담을 때까지 늘 흙으로 채워온 그녀의 하루. 하지만 때론 부질없는 생각도 떠오른다는데요. 농사는 해보면 이렇게 땅을 하면 정말 미네랄이 나오는 것 같이 그 풋풋한 흙 냄새가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쪽으로 가면은 땅 하는 거 있죠. 문서가 그거는 머리가 조금 아프지만 땅은 돈이 생기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것도 또 나도 왜 이 흙, 점토 이걸로 같은 소재인데 왜 내가 이 점토를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평생 했을까? 이 흙을 땅으로 봐갖고 문서화를 했더라면 내 인생이 좀 더 풍요로워지지 않았을까? 그런 엉뚱한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물레 작업을 하면서. 재밌죠? 그 땅의 본질인 흙을 만지면서 네. 투기 생각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마 젊은 날에 제가 그쪽으로 갔더라면 저도 그냥 또 이름 또 타고난 순자고 뭐 영자, 순자가 다 우리가 한 소절 했던 인물들이니까 저도 그런 충분히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었지 싶은데 어쩌다 운명이 니는 흙 갖고 놀아라 하고 문서화를 안 시켜줬어요. 땅으로 안 보고. 그래서 그것도 뭐 업이려니 생각하고. 정순자 촌장님의 갤러리엔 유독 물고기나 인형 같은 작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아직은 도자기 문화가 낯선 일반 시민들에게 친밀감을 주고 싶었다네요. 불가에서 그 목어 있잖아요. 절간에 지켜주는 거. 이제 거기에 어떤 착안 많이 하고 우리 전통적인 어떤 그런 뭐 탱화가 됐든 미나가 됐든 뭐 꼭두가 됐든 이런 전통적인 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변형해서 이제 또 이렇게 모빌처럼 뭐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아무래도 이제 뭐 이제 자꾸 이렇게 큰 작업은 하기가 힘이 드니까 이렇게 소소하게 앉아갖고 이렇게 만드는 재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게 되고. 손님들이나 이 관광객들도 관심이 없나요? 물고기요? 네. 예, 좋아하죠.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이렇게 핸드백처럼 물고기 핸드백이라고 이렇게 사들고 나가요. 우리 기자님도 오늘 하나씩 사가세요. 주로 우윳빛 분청의 담백함을 맛볼 수 있는 도자기를 작업하는 정순자 촌장. 언제부터인가 말이 없는 꽃들과 나무, 동물들이 친구가 됐다는 그녀의 작품 속엔 소소한 삶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이어진 작업. 요즘엔 장작으로 떼는 가마 대신 현대식 가스 가마를 주로 사용하지만 며칠째 불을 떼면서 틈틈이 가마 속 상황을 점검합니다.
마지막 한 타임 저희가 이제 여기 불고기를 꺼내서 보는데 유약이 잘 녹았는지 이제 소지가 이제 이게 안까지 깊숙하게 잘 익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바깥 부분만 설 익었는지 이제 이런 과정을 지금 요 마지막 단계에서 보는 거죠. 예, 농부가 이제 이 추수를 거둬들이는 1년 농사의 어떤 클라이막스듯이 도자기도 이 재벌 과정, 요게 지금 거의 이제 한 1230도 정도 온도계는 가르치는데 요게 이제 곧 이제 불을 끄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 이틀 동안, 이틀, 3일 정도 동안 한 100도 정도 될 때까지 식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얘들이 지금 한 1300도까지 구웠는 게 이제 한 100도까지 식혀서 이제 세상을 만나죠. 흙에서 태어난 한 점의 도자기가 세상을 만나기까지 도예촌의 밤은 조용히 불타오릅니다. 계룡산이 빚어낸 운무 아래 깨어나는 상신리의 하루. 이른 아침부터 도예촌이 분주해집니다. 늘 여유롭게만 보이던 촌장님이 무거워 보이는 바구니를 들고 바삐 걸음을 옮기는데요. 선생님 뭐 이렇게 많이 들고 가세요? 헤이. 아, 오늘 회의 있는 날이에요? 네네. 자주 이렇게 회의를 하나요?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수시로 모이죠. 오늘은 계룡산 도예촌의 대표 행사인 도자기 축제를 앞두고 작가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날입니다. 도예촌의 처음은 도예가들의 힘만으로 어렵게 시작됐지만 30여 년의 세월 철화 분청사기와 함께 해오면서 지금은 공주시와 힘을 합쳐 행사를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별도의 작품 내주시고 이런 거 말고는 뭐 축제 기간이라 해서 더 힘들게 나와서 같이 일하시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예산은 적지만 어쨌건 문화도시 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라 잘 수행해서 계속 열려야 되고 예산도 좀 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거 체험장은 제가 한 번 더 상의를 해갖고 모두 다 협조해서 한 작품씩 내는 걸로. 책임 소재 분명하게 하는 네. 걸로. 그 전시장 인테리어 좀 싹 좀 바꿔달라는 그러니까. 요구사항하고 CCTV 설치 요구. 그 전시장은 이런 시스템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 다 해놨는 것처럼. 조명하고. 그죠? 공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지역 공예마을 육성사업 공모에 계룡산 도예촌이 종합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네요. 많이 되죠. 예전에 저희 그 30년 전에 들어왔을 때에 비하면 도예촌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었고 또 뭐 우리 스스로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시에서도 해마다 뭐 축제에 관련된 것도 지원해 주시고 다른 거에 관해서도 이제 뭐 이렇게 도예촌을 뭐 항상 생각해 주시고 하시니까 나름대로 이제 지나온 세월만큼 발전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관람객들은 많이 줄었지만 계룡산 도자예술촌에서 마련한 도자기 교실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순자 촌장님의 공방에서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딸도 그 소리를 해요. 엄마 다른 접시에 비해서 이것마냥 음식 담아놔갖고 이쁜 접시는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또 주민들이 쉽게 또 이렇게 뭐 경제적인 걸 다 부담해서 주니까 저희는 뭐 오기만 하면 되잖아요. 시간만 내면 되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철화 분청의 원형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개성 넘치는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윤정훈 작가. 시골에서 보낸 유년 시절, 너른 들판 건너 석양이 툇마루로 들어오던 강렬한 느낌을 잊을 수 없다는 그는 자연이 주는 빛깔을 흙으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더 쌓아 올리려면
무겁잖아요. 내려앉으니까 힘을 좀 말려주는 거죠. 좀 인공적으로 말려서 그 힘을 좀 갖게, 그래야 이제 처지지 않게 되는 거죠. 곧 있을 대전시립미술관 전시를 앞두고 한창 마무리 작업 중인 윤정훈 작가. 흰색의 화장토 대신 자연을 품은 흑색을 이용해 자연스러운 색감을 드러내는 작업을 연구해 왔다는데요. 예술혼을 뜨겁게 불태운 지난 세월, 영감이 떠오를 때면 늦은 밤과 새벽을 가리지 않고 물레 앞에 앉았답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고 작은 발자취지만 한 발짝 디뎌 놓은 것이 있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가 그걸 계기로 이렇게 또 고리를 만들어 나갈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우리나라가 벌써 선진국에 진입이 돼 있고 또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 문화적인 어떤 수준도 상당히 그 저희가 30년 전에 시작했을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제 향상이 되긴 했는데, 개성 강한 젊은 작가들이 모여 찬란했던 철화 분청사기를 복원해 보자고 의기투합해 시작한 계룡산 도자예술촌. 모두가 하나 된 목표를 위해 30여 년 동안 도예가들은 각자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를 이어왔습니다. 800도에서 한 1000도 정도 녹는 유약이에요. 그래서 그 유약을 색깔 있는 걸 좀 발라가지고 여기다 도자기에다 굽잖아요. 그러면 한 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얘가 다 구워지거든요. 그러면 이 완전 유약이 녹은 상태를 확인하고서 그대로 놓으면 일반 도자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타는 물질에다 다시 집어넣어요. 근데 이제 타는 물질 중에 뭐 톱밥이라든가 지푸라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완겨가 가장 잘 타거든요. 이런 처리를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그 요변이 생기고 더더욱이 더 좋은 건 뭐냐면 이게 노란색이다. 그러면 그냥 생노랑보다는 검은색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노랑, 빨간색은 검빨강. 그러니까 채도가 내려가죠. 그래서 그런 채도를 보기 위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금방 구웠는데도 굉장히 오래된 보이는 듯한 그런 도자기가 나오는 거죠. 늘 새로운 기법을 시도한다는 임성호 작가. 명맥마저 끊길 위기에 있던 철화 분청사기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철화 분청사기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다는 기쁨에 도예촌에서의 작품 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제되지 않은 태토에 거친 듯 소박한 자연미와 넘치는 활력. 투박함 속에 스며든 아름다움은 오랜 노력이 빚어낸 결과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하는 편이에요. 이 작업을. 그래서 여기 이제 불의 흐름이라든가 어떤 지금 바람이 부는 영향이라든가 내가 완결을 벗을 때 완결의 어떤 그 습도 상태 그런 것까지 다 쳐다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가서 또 이거 끝나고 나면 또 기록을 해둬요. 노트에다가 이럴 때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해서 다음에 또 그런 실패가 없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주는 거죠. 계룡산 도자예술촌의 이른 저녁. 정순자 촌장과 오랜 친구 이영숙 작가가 함께 마을 산책에 나섭니다. 뱀 나올까 봐 나 먼저 올라가라고 그런 거지? 내가 먼저 갈게. 네가 내 날씬하니까 너 엉덩이 더 크게 찍혀. 뒤에 막 찍을 건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유쾌한 우스갯소리와 함께 찾아온 곳은 도예촌 작가들만 안다는 비밀의 수련원. 바로 태극권을 가르쳐주시는 사부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사이사이 시멘트 넣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 넣지. 돌담이 시멘트가 하는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운동을 좀 많이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선생님 여기 이제 수련 도장 와 계실 때 저희가 산책 올라와서
한 번씩 운동하고 이렇게 하죠. 네.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움, 그리고 하나가 됨을 지향하는 태극권. 열정 하나만으로 계룡산 자락의 털을 잡고 30여 년 동안 천천히 계룡산의 일부가 된 도해촌 사람들과 어쩐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작업을 할 때 분심 없이 몰입해야 하는 도자기처럼 태극권 역시 동작 하나하나마다 정신 집중이 필요합니다. 저우계곡 10년이 넘도록 매일 대전 유성에서 이곳 상신리로 태극권 수련을 하러 온다는 김장수 사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상신리 마을 보건소에서 도해촌 작가들에게 태극권도 가르쳐주고 고요하게 마음을 수양하는 법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어떤 태극권으로서 뭔가 여러분들한테 건강을 좀 이렇게 심어주고 좋은데 이렇게 작가님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정각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태극권이 좀 그렇잖아요. 뭐 기공이나 태극권이나 건강운동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을 품은 그런 운동들이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어떤 이런 좋은 어떤 명소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감사합니다. 그냥 자연과 함께 있으면 욕심이 사실은 없어지죠. 그러니까 욕심 많은 곳에 가면 내 욕심도 활활 불타오르듯이 여기는 다 이렇게 그냥 마음을 비우고 사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런 관계 속에서 생활해서 그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마을 나들이를 마치고 작업장에 돌아온 정순자 촌장이 오늘의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둥그런 얼굴이 인상 좋은 여인상.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공을 들여 작업을 하는데요. 왠지 익숙한 모습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사람들이 선생님하고 똑같다 하는데 제가 이렇게 뚱뚱 못생겼나요? 인체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얼굴 표정 같은 게 자기 모습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유에 대해서 내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남의 얼굴도 많이 보지만 사실은 우리 얼굴 이렇게 아침에 세수하고라든가 거울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뭐 각이 어디에 생겼는지 또 그런 걸 캄프라치에 위해서 우리 또 화장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얼굴 골격이라든가 이미지를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 같아요. 네. 산세가 수려하고 신비로움이 가득한 명산, 계룡산. 한때 정감록의 피난처로 알려져 조선의 도읍지로 거론되기도 했었죠. 계룡산 자락 아늑한 골짜기, 상신리에 자리 잡은 도해촌 사람들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 숨은 듯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도자 문화의 역사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파란색 외관이 눈에 띄는 김용훈 도예가의 공방은 이곳 도해촌에 가장 먼저 들어선 공방인데요. 그 시절 교류했던 청년 시인들이 남긴 문구들이 가득합니다. 공주와 대전, 일본을 넘나들며 활발한 전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용훈 작가. 다른 도예가들과 함께 부지를 마련하고 직접 흙을 나르고 벽돌을 쌓아 공방과 생활 터전을 마련했답니다. 처음엔 전기가 없어서 촛불을 사용하고 길조차 없어서 힘든 나날이었지만 도해촌을 굳게 지켜오다 보니 하나 둘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흙을 만질 때가 가장 조용한 것 같아요. 이게 막 소리가 조용한 거 아니라 마음적으로 조용해진 것 같아요. 근데 어디도 다 시끄러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게 사람들을 오게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들한테 이 도자기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군소를 치고 뭐 하도 다 우리는 다 받아줘야 될 상황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주구장창 그냥 이렇게 흥망만족해서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조용하면 안 되고 시끄러우되 작업할 때는 좀 조용하게 하고 싶다. 흙을 만지는 매력에 푹 빠져 있던 청년 도예가는 30년의 세월과 함께 국제적 명성을 갖춘 도예가가 되었습니다. 도자기 공예가 대중과 교류할 수 있도록 계룡산 도예촌에 더 많은 이들이 찾아오기를 바란다는 김용훈 작가. 최근엔 라오스와의 교류 활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대학이 라오스 현지 도자기 마을에서 진행한 워크숍에서 한국 도자기 기술을 전수하는 활동인데요. 메콩강에서 채취한 점토 광물로 빚은 도기에 라오스 전통 문양과 한국 분청사기의 유약 제조 기술을 접목하는 작업을 통해서 라오스의 점토 광물을 고급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합니다. 집안이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 친구들이 기술이 있는 친구들을 우리 국내로 이제 데리고 와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가면 또 그 친구들은 그 나라의 기둥이 돼서 도자기 교육에 굉장히 발전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도자기 마을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지역도 도자기 마을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을과 마을에 어떤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도자기 계룡산 도예촌도 그쪽 마을하고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거 전해드리고 또 그분들이 와서 또 많은 것을 보게끔 하는 그런 어떤 교류 역할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계룡산 도예촌에도 가을이 내려앉았습니다. 흙을 맺히는 소리를 따라 도착한 곳은 양미숙 작가의 작업실입니다. 앞뒤로 치고 다시 사방 단속을 좌우로 뒤집어서 비가 내리듯 땀을 흘리는 아들 다뉴 씨. 둔탁한 소리만 들어도 흙의 무게가 느껴지는데요. 그것도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단순 닦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아무튼 나중에 제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할 때 제대로 해야 배우는 것도 많아요. 그래도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냥 말 한마디 없이 땀 흘리면서 하시는데? 남은 저보다 오래 하셨고 저보다 아시는 게 많으시니까 제가 따라서 열심히 해야죠. 올해 21살이 된 다뉴 씨는 곧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데요. 제대를 한 후엔 본격적으로 어머니 뒤를 이어 도예가의 길을 걸어갈 생각입니다. 이쪽으로 와 다녀. 이렇게 생긴 동그란 접시를 만들었다고 쳐. 그런데 이 방향으로만 늘렸어. 이 방향으로만. 이렇게만. 불 때면 이렇게 타원 접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가로, 세로, 대각선. 근데 여기서 지금 도판기에서 대각선으로 넣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에서 충분히 쳤다고. 지금은 가로, 세로. 하나하나 시범을 보이면서 기본부터 가르치는 양미숙 작가. 부모가 아닌 스승의 입장에 서게 되기까지 고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왜 부모로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아이한테 주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도 꽤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결심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건데. 제가 도자기 하면서 가장 부러운 작가들이요. 전통 있는 집안의 작가들. 일본 가면 뭐 4대, 5대 뭐 이런 작가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쓰던 유약 데이터, 할아버지가 쓰던 흙 데이터, 그리고 오래 손때 묻은 도구, 뭐
그런 전통이 힘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를 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20년 조금 넘는 세월 제 자력으로 공방을 꾸리다 보니까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 자식한테 물려줘도 되는 일인지에 대한 고민과 100년간은 공방 만들고 싶은 욕심과 두 개의 고민 사이에서 저는 아직 계속 고민 중이에요. 본인이 선택했으니까. 네. 이제 부모님이 이런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전통을 이어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일을 좋아해서 제가 이런 일을 이어가는 거면 되게 자랑스러울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가장 큰 계기가 된 거죠. 한편으로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이어왔던 도자기 작업. 평생 작업실에 매여 있느라 더 많은 것을 보지 못해 아쉬웠던 양미숙 작가는 아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흙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계룡산 도예촌의 미래는 다음 세대가 이어나가게 되는 거겠죠. 도자기에 대해서 조금 뭐 관심이 있거나 상식이 있으신 분들은 철화분청사기 이꼬르 계룡산 도자기라는 어떤 별칭이 붙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곳에 이 일대에 그런 어떤 역사적인 도자기 어떤 맥이 흐르고 있는 곳이고 하니까 우리가 한 30년 동안 그래도 꾸준하게 철화분청사기 전시도 하고 뭐 논문도 발표하고 여러 가지 어떤 학술적인 그런 어떤 모임을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도 쭉 이제 이 세대가 나와서 이 철화분청사기가 개성 발전하고 또 어쨌든 뭐 복원까지 뭐 의미가 있겠나마는 현대식의 어떤 21세기에 맞는 어떤 계룡산 어떤 철화분청사기가 다시 어떤 하나의 어떤 뭐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작업들을 많이 하는 곳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죠. 백자와 청자 못지않은 화려함을 품고 있으면서도 투박하면서도 은은한 멋에 사치스럽지 않은 수수함을 담은 계룡산 철화분청사기. 그리고 철화분청과 함께 해온 도예촌 사람들의 일상 속엔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은 백제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세계 속으로 나아갈 한류의 또 다른 힘, 도자 강국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은 어쩌면 30년 전 계룡산 도자예술촌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요?